그럼 위치 에너지까지 했는데요. 중력에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야. 운동하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볼링 공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있어서 얘를 쓰러뜨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에너지가 많으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하는 건데, 나무 토막을 밀 때 이 나무 토막에 사실 마찰력이 있어요. 여기 마찰력. 이 마찰력만큼의 힘을 줘서 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이 물체의 질량과 이 거칠기 이런 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일정하니까 이동을 많이 하면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서 이동 거리가 증가를 하면 일의 양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많이 밀고 갔느냐에 따라서 일의 양이 결정되는 거고, 일의 양이 많다라는 건 에너지도 많았다라는 거야. 운동 에너지도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할 때 질량을 2배, 3배 증가시키면서 부딪혀 보는 거야. 근데 그때 속력은 똑같아야 돼. 속력을 똑같이 하고 질량을 2배, 3배 증가시키면 이동거리도 2배, 3배가 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질량이랑 에너지랑 비례관계다. 이게 비례관계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보통 EK라고 쓰거나 뭐 이 운동이라고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질량에는 비례관계라는 거야. 질량의 비례관계. 질량의 비례관계고, 속력을 증가시키면서 합니다. 질량을 똑같이 하고. 속력을 2배로 하면 2배를 밀리는 게 아니라 4배가 밀려나요. 실험을 실제로 하면. 속력이 3배가 되잖아. 그러면 3배가 밀려나는 게 아니라 9배가 밀려나요. 9배. 그래서 속력에는 제곱의 비례를 해. 중요해. 속력에는 제곱의 비례를 합니다. 요거 원래 수식을 유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물리 원 과정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실험적으로만 알아보는 거야. 실험적으로만. 그래서 질량의 비례를 하고 속력에는 제곱의 비례를 하는데, 이게 비례한다라는 거를 는으로 이렇게 놔두려면, 이 비례한다는 원래 이런 기호를 쓰잖아요. 이거를 는으로 놔두려면 뭔가 상수 같은 게 있어야 돼. 비례 상수 같은 게. 아무튼 그게 2분의 1이야. 2분의 1.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에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질량이고 v는 속력이고요. 2분의 1 mv 제곱. 밑에 어디 나올 겁니다. 나 밑에 나왔죠?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 식이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였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m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제곱에 비례한다. 2분의 1은 상수값을 지금 알려준 건데, 사실 이 식을 유도하는 거는 원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유도가 됩니다. 자,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넘겨보시면 자,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 이거는 지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하는 거야. 마찰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밀면은 속력이 이렇게 빨라지거든요. 근데 F의 힘으로 S만큼을 밀어줘. 그러면 이게 뭐 한 거냐면, 이게 2란 양이지. 2란 양. 1의 양. 근데 2를 해줬는데 그거만큼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요렇게 곱하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고, 요거를 요렇게 곱하면 처음 운동 에너지고,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 2란 양이 되는 거야. 이해 가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힘을 줘가지고 밀어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 빨라졌겠지? 빨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나중에 제곱이야.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 mv 처음의 제곱이야. 이거 빼준 값이 뭐냐면 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죠. 근데 증가량은 일을 해준 것만큼 증가하는 거. 일을 해준 것만큼. 자, 근데 얘가 밀고 가다가 얘가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하면은 얘가 쭉 가다가 정지하는데, 여기에서는 마찰력에 대한 일을 하는 거여서 일한 양이 얼마냐면 F 곱하기 S인데, 나중에 정지했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요? 나중 운동 에너지 0이죠. 0. 그러니까 여기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여기서 0 빼는 거니까 이거만 써도 되지. 원래 값에서 0 빼는 거니까 이거랑 한 일의 양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일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레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게 일을 해. F 곱하기 S만큼 일을 해. 그게 양이 같다. 알겠어요? 뭔지? 식을 세워야지 문제를 푸는데. 자,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 얘를 어떤 애를 자유낙하를 시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중력이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냐면 9.8m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렇게 h만큼을 잡아당겨요, 이렇게 h만큼. 그럼 중력이 한 일이 얼마냐면 9.8mh가 중력이 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위치 에너지랑 식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뒤편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 배우는데, 그때 여기가 1학기 부분이고 2학기 부분에 비슷한 게 나와요. 보통 중학교 때는 이거 그냥 같이 배워요. 1학기 부분이긴 한데 2학기 때 배웁니다. 비슷해가지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거 여기서의 표현은 이런 거지. 중력이 한 밀이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런 거. 근데 그게 위치 에너지 식하고 똑같아. 9.8mh랑 중력이 한 일 식이랑 똑같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랑 중력이 한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랑 뭐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인데, 중력이 이만큼 일을 하면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요게 이렇게 생기는데, 이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속력 같은 걸 나중에 구할 수가 있어요. 식을 세워가지고. 이걸 떨어뜨렸을 때 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력이 얼마냐, 뭐 이런 걸 계산하는 거야. 속력이 얼마로 떨어지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동거리는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시속 60km로 달리던 애가, 이걸 물론 계산하려면 사실은 2분의 1 질량이 뭐 m이라고 할게. m v제곱에서 원래 줄 단위로 계산하려면 이거를 저걸로 바꿔줘야 돼. 그 미터 퍼 세크로. 근데 지금은 그냥 비교만 한 거니까 이제 안 바꿔줘도 되는데, 요래 썼던 애가 40m 미끄러지는 그 일을 하는 거야, 일. 근데 얘가 몇 배가 됐어요, 속력이? 2배가 됐죠? 그러면 이 V의 제곱이니까 4배의 에너지가 생긴 거야. 에너지가 4배야. 그럼 일도 몇 배에? 일도 4배 하는 거예요, 4배. 이거 미끄러지면서 일하는 건데, 마찰력에 대한. 그래서 제동거리가 어떻게 돼? 4배로 늘어나. 4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력이 빨라지면은 쓰는데 엄청 많이 미끄러져서 써야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릴 때 뭐 한 시속 100km 달리잖아. 그러면 거의 100m 미끄러져야 돼, 정지예요. 100m 정도는 이제 차간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제동거리가 이게 늘어나게 있습니다. 속력이 빨라지면 제곱에 비례해. 만약에 속력이 2배 증가했어. 그러면 4배 더 미끄러져, 4배. 그러면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는 비례하고요.
속력의 제곱에는 비례를 합니다. 속력의 제곱에. 자,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이 물체의 일을 하는 과정이고, 이때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157쪽에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 알아보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몇 g짜리 줄까? 몇 g짜리? 0.1g, 0.1kg인가 보다. 100g이니까 0.1kg이고 중력은 9.8 곱해가지고 0.98N 작용하는 거야. 이게 중력이야. 근데 10cm를 떨어뜨리면 0.1m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이 0.098 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뭐 하는지 알겠어요? 중력이 한 일이 0.098 줄이 되는 거예요. 10cm 떨어지면. 그럼 20cm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되고, 30cm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간 기록계라고 해서 속도 측정기를 이렇게 설치하면, 얘가 통과를 하면 속도가 여기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2개 있어가지고 여기 통과하면서 이제 속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속도를 다 측정한 거야. 이렇게 1에 1에 해서 했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를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에 넣는 거예요. 여기다 2분의 1 mv 제곱.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얘랑 같지?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어떻다라는 거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비슷하지. 그래도 그쵸? 비슷하잖아. 이런 거 비슷하잖아. 그쵸? 물론 이제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알 것 같아요? 중력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빨라졌다. 1번, 2번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요. 자, 봐봐요.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추에 작용한 힘의 크기, 얘가 100g이라고 써져 있지만 0.1kg으로 계산하셔야죠. 0.1kg에 9.8배를 하고, 힘의 크기는 9.8과 낙하한 거리의 곱이다. 운동할 때 중력이 추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아니지, 낙하한 거리의 곱이 아니라 그냥 힘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질량 곱해야지. 이상한 얘기 했고, 만약에 질량이 200g인 추로 같이 실험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됩니다. 왜냐면 2분의 1 mv 제곱에서 운동 에너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2배가 되면 2배가 되는 게 맞고요. 자, 2m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린 1kg의 물체가 자유낙하 할 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냐? 자, 9.8 m h만큼 일을 해.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만 구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할 필요 없었네. 운동 에너지는 19.6줄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 같은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제만 모르니까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53쪽. 자, 153쪽에 봐봐요. 여러가지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의 1kg인 수레가, 그러면은 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있냐면 2분의 1 mv 제곱. 2줄 있는 거 2줄. 그럼 정지하면은 자기 에너지 다 쓴 거지. 그러면 2를 얼마 한 거야? 2를 2줄 한 거지. 자기 에너지만큼 일 한 거지. 2줄이고 153쪽 좀 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 1kg인 수레에
일단은 지금 얘는 운동하고 있지. 그럼 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요 1kg 짜리이기 때문에 2분의 1 m v 제곱 2줄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야. 근데 5N에 1m 이동시키는 2를 한 거야. 그럼 2란 양은 얼마야? 2란 양은? 5줄이죠. 5줄.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니까 원래 2줄이 있었던 애한테 2를 같은 방향으로 5줄만큼 해준 거예요. 그러면 2를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얘는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7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속력도 계산할 수 있어. 자, 3번에 2kg인 얘가 1m 낙하를 하는데 중력이 한 일은, 자, 중력은 이만큼의 힘을 작용해가지고 힘 곱하기 이동 거리 19.6줄에 2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 중력이 이해가? 중력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요만큼의 2를 했다. 말뚝도 요거만큼, 요 에너지만큼 박혀요. 자, 옆에 연습 문제 1, 2, 3번 해보시고요. 자, 이게 해보시면 얘가 4kg이었고요. 밀면서 정지했는데 18줄에 2를 한대. 그러면은 얘가 에너지가 얼마가 있었다라는 거야? 18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18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운동 에너지 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mv 제곱이잖아. 이렇게 식을 써야지 풀리는 겁니다. 여기 2로 나누시고 v 제곱은 9니까 v는 3m/s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나무 토막에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미는 일을 해주었더니 나무 토막의 속력이 10m/s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처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 제곱이었고 나중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 제곱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25줄이었는데 나중에 100줄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를 얼마만큼 했냐면 75줄만큼 2를 해준 게 되는 거죠. 2를 해서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 아니야. 75줄만큼의 2를 한 거죠. 알듯하지요? 3번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떨어지는 중력이 한 일은 1kg 짜리 물체는 9.8N의 힘을 작용시키는 거예요. 중력이. 그거로 2.5m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계산해야겠네요. 24.5줄이네. 24.5줄. 그러면 24.5줄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면에 도달한 순간 운동 에너지는 뭐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죠? 예. 그럼 v 제곱은 49가 돼서 v는 7m/s의 속력을 갖는다. 이런 거 계산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야. 몇 m/s로 도달하냐 뭐 이런 거. 자, 2분의 1 mv 제곱은 꼭 외워주시고 9.8 mh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고 15번부터 24번까지 15번부터 24번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요게 어려운 거는 이제 미터 퍼세크로 바꿔야 되니까 일단은 이런 애를
그 운동에너지 구하는 식은 2분의 1 mv제곱인데요. m은 kg으로 써야 되고요. 얘를 미터 퍼 세크 단위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180km를 가지? 그러면 이제 1시간은 3600초예요. 3600초. 180km는 이제 공을 3개 붙여서 미터로 바꿔야 돼. 공 2개 지우고 요거의 2배니까 요거 1이고 요거 2배. 그럼 50m/s가 되겠죠. 그렇죠? 100을 2로 나누니까 그러면 2분의 1에 m이 8이고요 50의 제곱 그럼 4 곱하기 25의 공 2개 그러니까 만이네. 만줄이 되겠네요. 2번 답이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16번에 자 20cm 높이에 있었어. 그럼 얘가 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나무 토막을 10cm 밀고 가는 일을 하는 거야. 일을. 근데 질량이 어떻게 됐어요? 질량이 3배. 근데 이제 위치 에너지 식이 9.8mh잖아요. 근데 질량은 3배가 됐는데 높이는 10cm 높이야. 그러면 높이는 2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럼 위에 에너지가 몇 배가 되냐면 2분의 3배가 되는 거야. 2분의 3배. 그러면 밀고 가는 일도 2분의 3배를 하는 거야. 그럼 15cm 밀고 가야 되는 거야. 할 것 같아요. 17번에 질량이 4kg의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작용한 힘의 크기를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5m를 이동한 후 물체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몇 줄이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정지한 거부터 출발하겠지. 자, 아무튼 얘는 2를 얼마 하는 거야? 2를 50줄을 일하는 거야. 50줄. 예. 50줄을 일하면은 얘도 50줄의 운동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50줄만큼 일을 해줬으니까 4번 답이고,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의 수레에 25N의 일정한 힘이 작용하여 1m를 밀었다. 그러면 일한 양은 얼마야? 25줄이죠. 25줄? 일은. 근데 정지했으니까 운동에너지가 25줄이 돼야 돼. 25줄이. 그러면 이제 운동에너지가 25줄인데 운동에너지 식이 2분의 1 m v 제곱, 이게 25줄이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v는 5m/s 돼야 되죠.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자, 운동에너지 식은 2분의 1 mv 제곱인데 다 넣으면 되죠. 2분의 1은 똑같이 있으니까 그냥 mv 제곱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0이고 2 곱하기 77에 49. 그렇죠? 4 곱하기 5, 25. 지금 mv 제곱만 다 쓴 거지? 그러면은 A랑 C가 둘 다 100이고, 근데 B는 그거보단 작으니까 2번 고르면 되겠네. 2번.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얘가 나무 토막을 밀고 가는 일을 측정하는 거예요.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맞고,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다. 맞고요.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 맞고,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수레의 질량과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각각 비례한다. 뭐 맞는 이야기고, 수레의 질량이 일정할 때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동거리랑 속력의 제곱은 비례관계다. 1번입니다. 1번. 만약에 속력으로 써 있으면 요런 게 돼. 여기 요 제곱을 없애주면 속력의 이동거리는 이렇게 비례. 이렇게. 이게 이제 2차 함수 그래프여가지고 이렇게 포물선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속력의 제곱이니까 비례관계입니다. 1번. 자, 22번에 운동에너지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2분의 1 m 2v의 제곱. 얘는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2m v 제곱. 그러니까 질량이 2배인 것보다 속력이 2배인 게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운동에너지가 B 운동에너지의 2배죠. 2배. 이해 가시죠? 이거 이제 풀어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거 2배죠. 2배. A가 B의 2배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23번에 낙하하는 동안 추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고요.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은 추의 무게와 낙하의 높이의 곱과 같다. 맞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무게가 중력의 크기야. 중력의 크기. 그 다음에 높이는 이동거리.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맞는 이야기야. 추의 질량이 작을수록 추의 낙하 높이가 클수록 운동에너지가 커진다. 아니, 추의 질량은 커야지. 낙하 높이는 클수록 운동에너지 커진다는 맞는데 2번 답이고요.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윈드서핑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당구는 구르는 공에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달리는 자동차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운동이네요. 4번 4번이고 여기까지 하고 프린트 좀 숙제로 내주겠습니다.